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네, 뜨거운 이슈를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과 치열하게 논쟁해보는 시간, 이슈 저격입니다.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시간이 지날수록 불매운동은 더 크게 번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 오늘 정용진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수습은 여전히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정 회장은 공식 사과문에서 직접 이렇게 밝혔었죠.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특히 오늘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조사 내용이 별게 없었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나마 밝혀진 것도 4단계의 결제를 고치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문이 나오면서 오히려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일파만파 스벅 사태, 정치 쟁점화까지 되고 있는데 특히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서 불매운동에 나서는 걸 놓고는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스타벅스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생각이 약간 다른 두 분을 모셔서 저격해 보겠습니다. 이 이슈를 저격하기 위해 먼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질문부터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일단 사과는 좀 충분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사과가 충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사과 시점 자체가 너무 늦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수준이 아니라 무엇이 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조직이 아니고 특히 스타벅스 같은 거대 브랜드는 이 강력한 상징 자본과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5.18 민주화 운동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문화가 온라인 일부 공간에서 반복돼 왔습니다. 네. 그 와중에 스타벅스라는 대기업 브랜드 그리고 그 모회사 회장의 반복적 메시지가 그것을 더 놀이화,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분노한 사안이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업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재발 방지 의지가 함께 전달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정용진 회장이 경영을 잘 못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책임 문제에서 조금 부족했다. 네, 자, 두 분 다 일단 오늘 정용진 회장의 이 대국민 사과는 부족했다라는 입장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많은 여론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적어도 사퇴를 선언을 했어야 했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방책이 사퇴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마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우리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공인들이 네. 연예인이든 CEO든 정치가든 일정 부분 자숙을 했다가 나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까지 오늘 사과에 포함됐다면 저는 굉장히 훨씬 더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제 또 경영학부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퇴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일단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될 책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태 수습 때까지는 본인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퇴까지는 아니었다. 먼저 수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네. 자, 앞서도 잠깐 보셨는데요. 오늘 정용진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밝혔는데 누가 왜 이런 마케팅을 했는지 제대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보고 오시죠.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가지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당 임직원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 절차적 한계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 영향도 있습니다. 네, 회사 자체 조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4단계 결제 거치면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이 표현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고 그리고 첨부 파일조차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로 결제가 된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이 총체적인 실패죠. 저는 그래도 스타벅스라는 회사, 코리아, 그다음에 이마트, 신세계라는 그룹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대기업이잖아요.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요. 네. 이제 이게 정말 재발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마케팅에서도 반면 교사가 돼서 길이길이 좀 남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경영을 그렇죠. 정말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사태 때문에 이 회사에도 엄청난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은 피해뿐만 아니라 따라서 엄청나게 징계해야 되고 아무튼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보셨듯이 누구도 이번 사태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부인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자, 회사 내부에서 지금 들으셨듯이 신세계 같은 대기업이 납득할 수 없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게 결제가 돼서 소비자에게 갔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용진 회장이 사실 그동안 암암리에 보여줬던 뭐 멸공이라든지 일종의 본인의 정치색 혹은 역사인식을 드러내는 듯한 발언들이 과거가 회상이 계속 파묘가 되면서 기업 문화가 이렇다. 라는 이제 그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 어떤 회장의 이런 역사인식이나 정치 성향이 신세계라는 기업에 뭐 우리가 거기 일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너무 당연한 대답 같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아마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기업에서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도 앵커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SBS 사주의 의견이 SNS를 통해서 항상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견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계속 보게 되겠죠. 만약에 계속 보게 되고 영향을 CEO가 받겠죠. 그런다면. 왜 그러냐면 승진도 걸려 있고 임금도 걸려 있고 뭐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 여부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사회생활을 아주 길게 안 해보더라도 사회생활을 해보셨다면 아실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묵인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어떤 회장 한 명의 이런 인식이 실제 요번 이 결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지요? 섣불리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또 음모론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네. 그러면 그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경영의 실패 사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런 우리 회사는 이렇게 운영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네. 굉장히 안 좋은 사례인 거죠. 어떻게 하든 간에 마케팅 정말 잘하고 해서 회사의 이익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주주에게도 더 많은 배당금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잘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보여진 사례이기 때문에 네. 비난받아도 마땅하지요. 네. 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뭐 스벅 불매 운동도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정보기관도 직접 불매에 나섰습니다. 뭐 법무부도 스벅 물품 구매 내역 보고하라고 네. 하고 있고 한데요. 뭐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나요? 뭐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뭐 구매하지 말아라.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은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례 없는 처음 겪고 있는 사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전체적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 예, 정확하게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 광고를 선택적으로 배분해서 이제 진보 언론 길들이기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있었죠. 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분들이. 윤석열 정부 때는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침묵하거나
그런 행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보수 정치권 인사도 포함돼서 이 정부 하에서는 갑자기 국가가 뭐 중립적으로 돼야 된다, 불매운동 같은 건 해야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의 민주주의 국가가 완전히 가치 중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개입을 했느냐 많으냐가 아니라 어떤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이런 권한이 행사되고 있는가이고, 저는 이런 논란을 뭐 정부는 불매운동 이런 데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중립적 입장,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프레임으로 이거를 좁히다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 기억을 방해해야 될 공공의 책무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부의 중립적 입장에 대한 거 제가 좀 이따 여쭤볼 건데,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뭐 윤석열 정권의 블랙리스트 이런 거는 사법 처리까지도 받았던, 좀 지탄을 받았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정부 부처가 나서서 이 스타벅스를 불매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해주셔서 드리는 이 질문인데, 같은 맥락이라면 이 스타벅스 불매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블랙리스트는 처벌을 받았지만 그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여러 행위들은 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정부가 불매를 해도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미국의 계약 준수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적극적 조치가 시행되던 시기의 일입니다. 연방 정부가 예를 들어서 여성을 저고용하거나 흑인을 저고용한 기업한테 저고용하지 말고 더 고용해. 그런데 너네가 고용을 안 했으면 우리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너네가 맺을 수 없어. 맺고 있다 하더라도 시정 명령을 할 때 제대로 듣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약을 파기할 것이야. 이런 일까지도 했거든요. 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을 못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소수자 집단의 고용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았던 사안이고, 국가가 개입도 안 했죠, 물론. 하지만 미국에선 개입을 했고,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불매운동을 통해서 공공기관으로서 그 모든 분들이, 특히 이런 걸 비판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표현의 자유, 국가도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국가기관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서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정부가 기업의 행위에 개입을 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당연하다. 당연히 다만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 이게 이제 불법과 합법이 나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를 뭐 정책 간의 의견 차이로 비판했다. 그랬는데 구매를 안 한다. 그건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남은 문제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 집단적 기억에 대해서 그 기억을 왜곡하고 조롱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 일에도 국가가 개입을 안 한다면 국가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져야 할까요?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는 국가의 이런 적극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정말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권력에 대해서 시민이 저항한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을 이제 저항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는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소비자들도 소비자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네. 네. 또 이제 공무원들도 공무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저는 정부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또 정부도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뭐 이렇게 사드시는 분에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네. 근데 정부는 그런 공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어찌 보면 정부가 헌법적 가치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모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메시지를 전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까지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걸 강제하는 순간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강제를 했느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가 뭐 행안부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뭐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도 구매자가 될 수 있는데 구매하는 거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했지 뭐 불법으로 지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뭐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 강제를 했어. 그냥 이게 메시지를 던진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정부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찌 보면 또 헌법적 가치인 절체적 민주주의를 위배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소비자의 차이는 이겁니다. 소비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구매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해도 돼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요, 구매 행위를 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죠. 심사를 해서 이 경우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느 기업이 선정될 것인지를 정하죠. 자, 그것처럼 왜냐하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어느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을 때도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따져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해서 여기까지 사지 않겠다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 굉장한 강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시행해도 늦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강제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영업 정지를 시키지도 않았고 국민들한테 사 먹지 말아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걸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까 예.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어떤 예. 올바른 기업 문화와 뭐 이런 걸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가지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뭐 먹지 말자라는 어떤 이런 걸 했어도 거기까지도 용인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독재 국가가 되겠죠. 아, 거기까지는 아니다. 네. 어떻게 네. 국민한테 기업에 가서 뭘 사 먹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번 정부가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정부의 예. 메시지는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한테 마시지 말라고 지시한 건 맞거든요. 공무원들도 사실은 소비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에게 마시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체 구매하지 말라고 했고 그다음에 전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정부가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과연 한 장관이 이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했다. 앞으로 일주일간은 그럼 모든 공무원들은 스타벅스 커피 마시지 마세요. 라고 했으면 그냥 장관의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기한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냐는 기한도 없고 어떻게 끝내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섣불리 시작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이제 이 사태가 끝나고 다시 뭐 스타벅스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와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기약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이 공무원들은 못 마시지 않느냐라는 교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도 자신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러 마시지 말라고 한 적도 없지요. 눈치가 보이니까 못 마시는 것이겠죠. 그런 문화도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않는 문화로 가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이 눈치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눈치가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지금 스타벅스 컵을 올릴 수 있느냐. 사실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뉴스 프로그램도 지금 같으면 해도 쉽지 않은데 예. 이게 결국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뭐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공무원은 물론 저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도 지지합니다만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일반화해서 그렇게 이게 그 큰 장애를 끼쳤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설사 뭐 꿋꿋하게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드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 선택으로 저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불이익을 준다거나 여기까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갈선 그렇게 안 하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는 문제입니다. 네. 교수님은 그게 저도 가능하실까요? 교수님 의견에 동의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눈치를 보게 되고 이게 자기의 인사권에 영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잖아요. 네. 사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굳이 안 그랬어도 되는데. 분위기가 또 분위기상 그러니까 그 장관은 나는 안 마시겠어라고 얘기하면 됐어요. 네, 거기서 네. 끝났으면 눈치 보고 안 마셨을 거예요. 근데 굳이 앞으로 우리는 스타벅스와 모든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행안부에는 스타벅스 커피는 못 들어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5.18 탱크대회 사태가 워낙 이제 커지다 보니까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추모일에 이제 진행했던 사이렌 이벤트도 지금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요. 뭐 스벅 로고는 예전부터 뭐 70년대 때부터 사이렌이었다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하필이면 왜 그 날에 그 이벤트를 우리나라만 진행하느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사례를 쭉 이어서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분명히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로 드러나는 것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 나뇨상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해석은 좀 경계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의도가 있었다고 들어서 보시는지요? 저는 예를 들어 정말 그 사건 하나였다. 그리고 5.18 이 사건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 뭐 어쩌다 보니 우연으로. 하지만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저는 우연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란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뭐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독일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일에는 이제 그 자기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헌법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역사에 대한 왜곡과 미화가 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교훈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이 나치 상징이나 홀로코스트 같은 거를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안 보는 이유는 그 표현이 민주주의 자체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보면 관용하지 않는 자들의 관용을 관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무 관용을 베풀다 보면 관용하는 사회는 소멸하고 관용 자체도 없어질 것이다. 네. 저는 이 대통령과 정부의 이 5.18 희화화, 독재 미화, 뭐 민주주의 기억 훼손에 대한 의견은 바로 이런 민주적, 그러니까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부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자기 방어의 일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진짜 시장주의자이고 진짜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도 뭐 그런 의견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분들이 그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모든 자유를 억압하려고 탱크를 끌고 시민한테 갔던 그 정권을 비호하면서 표현의 자유,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아마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쯤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선거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치권이 만약에 선거철이 아니었다면 이 이슈가 이렇게까지 커졌을까라는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실제로 선거 때문에 더 커진 면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참 나쁜 정치인들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논평할 게 없다고 아마 얘기 나왔던 거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정부의 여당을 공격할 거리로 만들어서 지금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정부의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인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이게 헌법적 가치에 대한 수호, 되게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너무나 급박하게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그냥 정치적 사건을 넘겨버리면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좀 건전한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의 개입이 과도했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특히 보수 정치권에서 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권에서. 이미 스타벅스 대표도 사과를 한 마당에 그거를 비호하면서 이제 정책 일부러, 선거 전략의 일부러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또 정치권이 왜 끼어드느냐, 왜 갈등을 하느냐, 둘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18 민주화 운동처럼 이미 헌정질서 안에서 역사적 평가가 끝난
문제를 희화화하거나 소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가만히 있다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증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가 항상 무마해 왔죠. 이런 문제를. 물론 정치권도 더 책임 있게 그냥 문제 제기하는 선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까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예, 이것을 활용하는 일부 정치권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